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머니 병원비가 아까운 둘째 아들의 사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병원, 낡은 건물 3층 병실에서 강정의 여사는 간신히 숨을 고르며 병상에 누워 있었다. 78세의 그녀는 평생 시장 좌판에서 떡을 팔며 6남매를 키워냈다.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손이 트고 발이 부어도 멈추지 않았던 어머니였다. 병상 옆에는 6남매가 모두 모여 있었다. 첫째 강현수는 지방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형편이 빠듯했다. 아내와 2아이를 키우며 전셋집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다. 둘째 강도윤은 중소기업 임원으로 겉보기엔 여유 있어 보였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그의 처지도 불안했다. 셋째 강미정은 4아이의 엄마였다. 시댁 눈치에 가정에 매달리느라 여유가 없었다. 넷째 강민호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다. 한때는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웠던 그였지만 지금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다섯째 강지수는 외국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는데 어머니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다. 막내 강준호는 신입교사로 순수하고 진지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중년의 내과 전문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분의 회복에는 장기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뇌출혈 후유증이 심각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상당히 들 겁니다. 월 300만 원 정도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매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의사 선생님, 정확히 얼마나 오래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환자분 연세를 고려하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미정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어떡해? 그동안 얼마나 아프셨을까? 도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울어서 뭐가 해결돼? 지금 중요한 건 현실적인 문제야. 준호가 형을 쳐다봤다. 형,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엄마가 아프신데. 도윤이 준호를 째려봤다. 네가 뭘 알아? 아직 사회도 제대로 안 나간 주제에. 현수가 중재하려 했다. 자, 싸우지 말고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것도 없어.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형, 난 지금 당장 5만 원도 없어. 사업 망해서 집도 넘어갈 판이야. 지수가 입을 열었다. 내가 외국에서 번 돈이 좀 있긴 한데 전부 다 쓰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 미정이 다시 울먹였다.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닌데. 엄마가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때 정혜 여사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아이들, 너희들 싸우는 소리가 다 들려온다. 남매들이 어머니 곁으로 몰려들었다. 걱정하지 말거라. 어떻게든 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병원비가 문제일 줄 알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정혜 여사가 숨겨둔 작은 건물이 있었던 것이다. 시장 근처의 낡은 2층 건물이었지만 위치가 좋아서 팔면 치료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남매들은 병원 로비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니가 그런 건물을 가지고 계셨다니. 우리는 왜 몰랐을까? 지수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평생 우리에게 부담 주기 싫어하셨잖아.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셨던 거야. 미정이 눈물을 훔쳤다. 그럼 이제 해결됐네.
그 건물 팔면 치료비도 충분하고.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달랐다. 그는 팔짱을 끼고 단호하게 말했다. 잠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현수가 의아해했다. 뭐가 성급해? 어머니 건물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치료하고도 남을 거야. 도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형,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건물은 우리 몫이야. 지금 팔면 손해라고.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다. 남매들이 도윤을 바라봤다. 미정이 먼저 화를 냈다. 무슨 말이야? 지금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엄마 생명이잖아. 준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형, 정말 그런 생각이세요?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현실을 봐. 그 건물은 우리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야. 지금 부동산 시세가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알아? 몇 년만 기다리면 지금의 2배는 받을 수 있어. 현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도윤아,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돈 계산을 하고 있어? 민호도 고개를 저었다. 형,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하지만 도윤은 더욱 완강했다. 너희들은 몰라.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건물만이 우리의 버팀목이야. 지금 팔면 우린 정말 끝이야. 지수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도윤아, 내 사정도 이해해.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우선이야.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형, 누나,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 우리 모두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미정이 울분을 터뜨렸다. 현실적으로? 엄마 목숨보다 현실적인 게 뭐가 있어? 도윤이 차갑게 대답했다. 엄마도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실 거야. 무작정 감정에만 휩쓸려서는 안 돼. 준호가 나섰다. 형들, 이러지 맙시다. 엄마가 들으시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어 있었다. 현수가 한숨을 쉬었다. 도윤아, 네 마음도 이해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먼저야. 도윤이 일어섰다. 형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지. 하지만 나는 반대야. 그 건물은 절대 팔면 안 돼. 그는 그대로 병원을 나가버렸다. 남은 남매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순식간에 병원 로비는 싸움터가 되었고 가족의 화합은 깨져버렸다. 어머니의 생명과 가족의 미래 사이에서 남매들은 갈라서고 말았다. 다음 날 남매들은 다시 병원에 모였다. 하지만 도윤만은 보이지 않았다. 현수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이 녀석이 정말. 현수가 한숨을 쉬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도윤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굳어 있었다. 준호가 반갑게 인사했다. 형, 어서 오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하지만 도윤은 냉랭한 표정이었다. 미정이 다가갔다. 도윤아, 어제는 우리가 좀 흥분했나 봐. 다시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도윤이 팔짱을 꼈다. 얘기할 거 없어. 내 입장은 변하지 않았어. 현수가 참을성 있게 말했다. 도윤아, 우리 가족이잖아. 어머니 치료가 우선이야. 도윤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알아?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어.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야. 지수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래도 도윤아, 지금은. 도윤이 말을 끊었다. 누나도 외국에 있어서 몰라.
한국 현실이 어떤지. 그 건물만이 우리 집안의 버팀목이야. 지금 팔면 우린 정말 끝이야. 민호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도윤아, 나도 사업하다가 다 잃어봤어. 그런데 가족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 도윤이 비웃었다. 형도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잖아. 감정에 휩쓸려서. 준호가 나섰다. 형, 돈보다 엄마가 더 소중하지 않아요?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윤이 준호를 째려봤다. 넌 아직 세상 몰라. 이상만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나? 현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도윤아,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을 생각해봐. 도윤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사랑? 사랑으로 병원비를 낼 거야?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도윤아, 제발 그러지 마. 엄마가 들으시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도 현실을 아실 거야. 무작정 감정에만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지수가 화를 냈다. 도윤아, 너 정말 이기적이야. 엄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돈 계산이나 하고. 도윤이 반박했다. 이기적? 난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어. 너희들이 근시안적인 거야. 준호가 간절히 말했다. 형, 우리 이러지 맙시다. 엄마한테 가서 직접 여쭤봅시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엄마는 아프시니까 우리가 알아서 결정해야 해. 현수가 마지막으로 시도했다. 도윤아,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도윤이 일어섰다. 형, 내 결심은 변하지 않아. 그 건물은 절대 팔 수 없어. 그러나 도윤은 자신의 진짜 속사정을 말하지 않았다.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것, 이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어머니의 건물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그는 가족들 앞에서 체면을 차릴 수밖에 없었다. 도윤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남은 남매들은 막막했다. 가족이 이렇게 갈라진 것은 처음이었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은 마음은 같았지만 방법을 놓고 끝없이 대립하고 있었다. 며칠 뒤 정희 여사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의식이 희미해진 그녀는 간헐적으로 눈을 뜰 뿐이었다. 남매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키며 어머니를 돌봤다. 하지만 도윤만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다. 어느 오후 정희 여사가 힘겹게 눈을 떴다. 아이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가늘었다. 남매들이 모두 병상 주위로 몰려들었다. 도윤도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정혜 여사가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너희들이 다 모인 것만 봐도 행복하구나.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퍼 보였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편하게 하세요. 정혜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들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남매들이 당황했다. 지수가 어머니를 달랬다.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정희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원수가 되면 어떻게 하니? 엄마, 무슨 말씀을? 준호가 울먹였다. 정희 여사가 힘들게 말을 이어갔다. 나는 재산 때문에 산 게 아니다. 너희 여섯이 의족해 사는 게 내 유일한 바람이었다. 그 목소리는 힘겹고 떨렸지만 방 안은 조용해졌다. 현수가 눈물을 훔쳤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정도 울음을 참지 못했다. 엄마, 죄송해요. 정혜 여사가 계속 말했다. 그 건물, 너희들을 위해 모은 거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싸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희가 철없었어요. 지수도 어머니께 사과했다. 엄마,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하지만 도윤만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정혜 여사가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아. 도윤이 마지못해 대답했다. 네, 엄마. 너도 힘들구나. 엄마가 몰라서 미안하다.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혜 여사가 손을 내밀었다. 이리 와서 손 잡아라.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너무나 차가웠다. 너희들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을 거야. 하지만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단다. 정혜 여사의 말에 남매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그 건물, 팔아서 치료비로 쓰렴. 그게 엄마 마음이다. 도윤이 눈물을 참으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러나 도윤에게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회사 부도, 집을 잃을 위기, 그 모든 현실이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도 끝까지 체면을 지키려 했다. 정혜 여사가 힘겹게 말했다. 서로 도우며 살아라. 그게 우리 가족이 살아온 방식이었잖니? 남매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도윤만은 굳게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도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다. 가족 사랑과 현실적 절망 사이에서 그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끝내 건물 매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법적으로 상속 지분이 있다며 완강히 버텼다. 다른 형제들은 어쩔 수 없이 각자 돈을 긁어 모아 치료비를 마련했다. 현수는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이사했다. 지수는 외국에서 모은 돈을 모두 털었다. 미정은 시댁에 손을 벌렸고 준호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심지어 민호도 마지막 남은 자동차를 팔았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치료는 시작되었지만 더디게 진행되었다. 정혜 여사의 상태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다. 의사는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돈이 부족해 기본적인 치료만 받을 수밖에 없었다. 도윤은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가끔 간병비만 조금씩 보내올 뿐이었다. 다른 형제들은 그를 원망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정혜 여사는 도윤이 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형제들의 생활은 모두 피폐해졌다. 현수는 월세 때문에 밤잠을 설쳤고 미정은 시댁의 눈치를 봐야 했다. 지수는 외국 복귀를 포기해야 했고 준호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정희 여사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다.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깨어나지 못했다. 현수가 도윤에게 마지막 연락을 했다. 도윤아, 엄마가 위험해. 어서 와. 하지만 도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정혜 여사는
가족들의 손을 잡지 못한 채 홀로 숨을 거두었다. 장례식장에서 도윤은 처음으로 무너졌다. 빈소 앞에서 그는 아무 말 없이 울고 있었다. 형제들은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형, 괜찮으세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내가 엄마를 죽였어.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다. 현수가 한숨을 쉬었다. 도윤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미정도 차갑게 말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왜 그런 마음이 없었어? 도윤이 무릎을 꿇었다. 형들, 누나들 미안해.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진짜 사정을 털어놓았다. 회사부도, 집을 잃을 위기,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래도 그게 변명이 되나? 지수가 화를 냈다. 엄마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 민호도 고개를 저었다. 도윤아,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들었어. 도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마지막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한 스스로를 원망했다. 가족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장례를 치른 후 남은 남매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건물은 결국 팔리지 않았고 도윤이 관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건물을 볼 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그날의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게 되었다. 형제들은 명절에도 모이지 않았고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지키려던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다. 도윤은 혼자 남겨진 건물에서 매일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